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분자 구조, 우리가 뭐 분자 식이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 왜 이래? 왜 안 떠? 식이 주어지면 이제 분자 모형을 분자 구조를 우리가 그래도 좀 숙달하면은 좀 쉽게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유추해낼 수 있는 걸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분자 구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질, 극성,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수소, 산소, 질소, 염화수소, 그냥 결합해 있는 두 물질의 그 전기 음성도 차이로 인해서 쌍극자 모멘트, 그냥 기호를 쓸게요. 뮤. 쌍극자 모멘트가 이제 0이 아니다, 그러면 극성,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무극성. 그냥 이런 식으로만 이제 그 결론을 냈으면 됐죠.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로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해서 0이 아니면 극성, 0이면 무극성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이원자 분자 이상, 이원자 분자보다 높은 거, 3원자 이상의 분자들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일단은 얘네들이 직선형일 경우, 그 다음에 평면삼각형일 경우, 그 다음에 구분형일 경우, 얘네들은 이제 쇄골이 옆에 줄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당기면 이 가운데 있는 거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놓고 정확하게 120도로 세 방향에서 당긴다. 그러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안 움직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쇄골을 놓고 104.5도 각도로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 그러면 얘는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그냥 여러분들 지금 줄 하나 갖다 놓고 당겨 보세요. 이게 움직이나 안 움직인가? 이건 당연히 움직이겠죠?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주어진다.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이 주어진다.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이제 극성을 띠게 된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나 때는 이거를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벡터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기하 때 배웠나 안 배웠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벡터가 나오는데, 이 벡터가 0이 안 되면은 극성, 벡터가 0이면 무극성. 그래서 일단은 사례들을 보면서 이게 벡터, 그리고 분자의 구조, 극성,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분자 구조에 따라 극성이 달라진다. 분자 구조에 따라서 이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거나 0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물을 먼저 보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쌍극자 모멘트가 여기 하나 있죠. 자, 얘네들을 합쳐서 얘가 이제 그러니까 이 쌍극자 모멘트의 합 혹은 뭐 벡터라는 말은 안 쓸게요. 그냥 여기 지금은 이제 화학 시간이지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쌍차 모멘트 합이 이제 그 0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려면 여기 플러스 된 부분은 이제 맞닿게 우리가 살짝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지. 얘네들 이 쌍차 모멘트는 이쪽으로 한번 살짝 이동을 시켜보고, 그다음에 이 쌍차 모멘트는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동시켜봐. 여기 끝을 맞춰주게. 그럼 끝을 맞출 때 얘와 얘의 합은 당연히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얘를 이쪽으로 당기면 결국 얘는 전체의 그 분자의 극성이 이제 위쪽에는 부분적인 음전화, 아래쪽에는 부분적인 양전화가 되도록 이제 그 벡터의 합이 0이 되지 않는다 이거지. 그와 반면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 쌍극자 모멘트가 이제 플러스 부분이 맞춰져 있죠. 두 개가 같은 지점으로. 그럼 얘는 이쪽으로,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한쪽을 얘를 마이너스로 놓으면 얘는 플러스 해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이제 힘의 세기는 똑같고 방향만 정반대니까 얘네들은 상쇄가 돼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된다.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다. 음. 그래서 얘는 그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 즉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안 되기 때문에 극성. 그다음에 얘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각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니까 얘는 무극성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좀, 이거 뭐야, 화학 뭐 되게 그냥 갖다 때려 맞추고 약간 감인되는데, 야 솔직히 화학이, 얘는 여러분들 이거 뭐 물 분자 뭐 볼 수 있어요, 눈으로?
아니면 물 분자 붙잡고 뭐 산소 붙잡고 야 너는 지금 양전하니 음전하니 물어볼 수 있어요? 당연히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눈에 보이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있는 이제 이 전화 쌍극자 모멘트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유출을 해가지고 이제 직관적으로 좀 약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약간 직관적인 능력이랑 그다음에 공간적인 능력이 있으면은 이 부분은 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다. 자, 오른쪽, 왼쪽 맞다 틀리다. 극성 공유결합을 이룬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이다. 자, 이의 CO2 가장 간단한 예인 CO2만 보더라도 이 탄소와 산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얘네들의 이제 전기음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서는 극성 공유결합이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극성 공유결합. 근데 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이 이 힘의 크기는 정반대고 힘의 세기는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상쇄가 되어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되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 주니까 극성 경우로 이루어진 분자는 모두 극성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똑같은 사례로 뭐 플로리나 붕소와 메테인은 극성 공유합으로 생성된 분자이다. 그러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제 대칭적인 구조죠. 이 BF 사이에는 이제 플로린이 이제 전기분성도가 더 크니까 여기가 부분적인 음전하고 부분적인 양전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부분적인 음전하, 양전하, 부분적인 음전하, 부분적인 양전하니까 얘네들이 똑같은 플로린이 이제 전부 다 똑같은 방향에서 똑같은 힘의 세기로 당기고 있으니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전부 다 이제 상쇄가 돼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되니까 얘도 이제 무극성 분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메테인 같은 경우에도 탄소가 부분적인 음전한 수소 쪽이 전부 다 부분적인 양전한인데 똑같은 그러니까 같이 상쇄될 수 있는 거리 정사면체의 각 꼭지점에 이제 수소 원자들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저기 뭐야 결합의 이 결합을 하고 있는 이 쌍극자 모멘트가 전부 다 상쇄가 되어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되어진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분자 몇 개를 갖고 또 쌍극자 모멘트를 좀 얘기를 해보자고. 요거 NH3 NH3 같은 경우는 이렇게 H 튀어나온 H 들어가는 H가 있는데 수소와 질소 중에서는 이제 질소의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얘네들도 이제 NH 사이에 있는 이제 저기 뭐야 쌍극자 모멘트가 이제 질소가 부분적인 음전하 뭐야 왜 이래 부분적인 음전하 그다음에 수소가 부분적인 양전하인데 얘네들은 이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상쇄가 안 되고 얘네들이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얘네들의 그 쌍극자 모멘트를 서로 합치면 그냥 위로 이렇게 커다랗게 돼 있어가지고 윗부분이 이제 부분적인 음전하 아랫부분이 부분적인 양전하로 돼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극성 분자가 된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앞에서 했죠 물은 그러면 또 얘 하나 들어서 얘 한번 해볼까? C 이중결하고 H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 운송도가 더 크고 작은 걸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 쌍자 모멘트와 이 쌍자 모멘트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쌍자 모멘트 세 개가 전부 다 합쳐지면 얘네들의 분자 전체의 쌍자 모멘트는 아래에서 위로 아랫부분은 부분적인 양전하 윗부분은 부분적인 음전하로 이제 이렇게 그 분자의 쌍자 모멘트가 0이 안 돼서 극성 분자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전기음성도 부분을 이제 좀 외워두는 게 좋겠고 뭐 여기 밑에 있네 NH3 했었죠 아까 앞에서 H2S 구분형 구조고 황해 전기음성도가 내 기억으로는 2.5고 수소가 2.1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요 두 개가 상쇄가 안 되니까 얘도 이제 극성 분자다 라고 보면 되고 요건 앞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CCl4는 그리고 CL이 전기음성도가 3이고 탄소가 아마 2였던 것 같은데 2.5인가? 어쨌든 2든 2.5든 이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로 다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면
얘는 이제 그 정사면체의 이 모서리 부분이 부분적인 음전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부분적인 양전화로 전부 다 돼 있고, 똑같이 이제 그 정사면체의 꼭지점에서 이제 다 전자들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무극성 분자가 된다. 그래서 이런 극성들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티어럼을 두 개를 할 거예요. 처음에는 요 뷰렛에다가 이제 물을 이제 쫄쫄쫄쫄 흐르게 냅두는 거지. 얘네들이 이제 그냥 가만히 냅둘 땐 일자로 흐르는데, 여기다가 이제 헝겊으로 막 문지른 플라스틱 자를 갖다 대었을 때, 그리고 유리막대를 갖다 대었을 때 이 물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렇게 왜 안 그러죠 여기? 어디다 그래야 되냐? 이렇게 시험관에다가 물을 넣고 헥세인을 넣어요. 뭐가 더 무거울라나? 물이랑 헥세인 중에서. 뭐가 더 무거운지 모르겠는데 일단 뒤에 이제 얘기 나오니까 물, 헥세인 있는 거 보니까 물이 더 무거운가 보네. 그럼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되겠고 헥세인이 처음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이오딘 조각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 아이오딘이라는 거는 I2 이렇게 생겼어요. I2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무극성이겠죠. 똑같은 원자가 두 개 붙어 있는 이원자 분자니까 무극성.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무극성을 넣어줬을 때 헥세인과 물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헥세인은 무극성 분자, 물은 극성 분자. 그래서 넣는 변화니까 이제 뒤에서 보니까 이제 실험 결과가 우리가 실험 못하니까 실험 변화 그 결과를 딱 보면은 자, 극성 분자는 한 분자 안에 서로 다른 부분적인 전하를 띤 부분이 있으므로 물줄기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체로 끌리면서 물줄기가 휘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여기 물이 이제 O, H, H 돼 있으면 얘가 이제 결합 그 쌍쌍 형태를 그려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결국 H2O의 분자 자체의 그 쌍쌍 모멘트는 위쪽이 부분적인 음전화, 아래쪽이 부분적인 양전화를 이제 띄고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왔듯이 이제 헝겊을 플라스틱 자로 문지르면 헝겊 끝에가 이제 마이너스로 대전된대. 잠깐 이제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 자 끝쪽으로 살이 몰리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몰리면은 이 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부분적인 양전하를 띄고 있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띄고 있던 이 수소 부분들이 이제 자석에 이제 딱 달라붙는다는 거지. 실제로 내가 돋보기로 본 건 아니야.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다는 거고, 뭐 실제로 과학자들이 보니까 뭐 그랬겠지. 내가 본 건 아니야. 그와 반면에 이제 유리막대를 헝겊으로 문대니까 이번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대전됐는데, 플러스를 가까이 되니까 이 수소가 있는 부분들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소가 있는 부분들이 가까워지면서 물줄기는 또 똑같이 이 대전체, 즉 유리막대 쪽으로 휜다 이거지.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플러스가 대전된 거랑 가까워지려고 부분적인 음전화를 띠고 있는 산소 부분들이 이제 이 유리막대 쪽으로 가까이 가면서, 즉 물줄기가 흐를 때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로 대전된 거나 아니면 플러스로 대전된 거 둘 다 아무거나 갖다 놔도 다 이쪽으로 이 대전체 쪽으로 흐른다는 거지. 왜냐면 물에는 플러스를 띤 수소 부분이 이제 올 수도 있고, 혹은 부분적인 음전화를 띤 산소 부분이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플러스를 띤 부분 쪽에서는 이렇게 산소 원자가 이 대전체 쪽으로 가까이 오게 분자 배열이 이렇게 일자로 쪼쪼쪼쪼쪼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다 그러면은 요 수소들이 이제 대전체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쪼쪼쪼쪼쪼쪼쪼 이렇게 대전돼서 이제 끌려온다 이거지. 결국 극성 물질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극성 물질은 대전체가 띠는 전하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전체로 끌려간다. 네. 왜냐하면은 분자 내 부분적인 양전하와 부분적인 음전하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극성 물질이라는 거는 분자 내에서 부분적인 양전하와 음전하가 모두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그거는 이제 불변한 그 당연한 사실이고, 그러면 대전체를 가까이 되면 대전체가 띠는 전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부분적인 음전하가 갈 수도 있고 부분적인 양전하가 갈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모두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극성 물질의 대전체를 가까이 되면 무조건 끌려간다 라고 보면 돼요. 네. 다음에 극성 물질로 이루어진 물은 무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핵생과 서로 섞이지 않대. 결국 얘네들은
일단 첫 번째 보여주는 특징이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은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데 물에다가 기름을 넣으면 이제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뭐 집에서 이거 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혼나면은 그건 내가 시켰다고 그러지 말고 궁금한 사람은 해봐도 되는데 내가 굳이 추천하진 않는다. 어머니한테 혼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봐, 얘들아. 뭘 하려 그래 또. 근데 요게 이제 물이랑 핵센이 있는 시험관에다가 이제 아이오딘, 무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아이오딘 조각을 넣으면 핵세인의 색깔만 변한다. 즉, 아이오딘과 핵세인은 섞인다. 아, 왜 이렇게 안 써지냐, 씨. 아이오딘과 핵세인은 섞인다. 여기서 이제 핵세인을 보면은 핵세인이 이제 저기 뭐야 탄소가 6개 있는 그냥 탄화수소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놓고 수소 여기 끝에는 전부 다 수소가 있는 거예요. 안 쓴 거에는 이렇게 수소가 있는 건데 얘네들도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뭐 분자의 쌍창원틀이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없고 여기 쌍창원틀이가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결론은 여기가 전체가 이제 무극성이 문제야. 무극성. 그러니까 약간 이 골격에 이제 부분적인 음전하들이 모여 있고 여기 옆에는 부분적인 양전하들이 고르게 퍼져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무극성 분자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아이오딘도 무극성 분자고 핵세인도 무극성 분자니까 이 무극성과 무극성은 잘 섞인다. 이런 걸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지. 근데 이 아이오딘은 물에 이게 넣으면 이제 아이오딘만 넣고 물에는 녹지 않으니까 극성 물질인 물과 무극성 물질인 아이오딘 얘네들은 섞이지 않는다. 이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제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과 잘 섞이고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과 잘 섞인다. 결국 유유상종. 비슷한 놈들끼리 잘 녹는다. 이게 이제 극성 물질, 무극성 물질이 갖는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극성 물질은 이제 대전체에 끌리는데 무극성 물질은 당연히 안 끌리겠죠. 당연히 안 끌리고 그리고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이 잘 섞이고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끼리 잘 섞인다. 그다음에 3학년 이제 화학 2에서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건데 분자량이 비슷한 물질은 극성이 클수록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3학년 때 화학 2 배울 거니까 화학 2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다루지 않고 그래서 극성 물질의 특징은 두 가지 써보자. 뭐 극성 물질을 잘 녹인다. 그 다음에 대전체를 가까이 되면 끌려간다. 대전체에 끌려온다. 끌림.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 분자량이 비슷한 무극성 물질이랑 비교해서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높다. 자, 창의활동. 기름과 물을 한 컵에 넣으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층을 이룬다. 이처럼 서로 잘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을 혼합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해보자. 오... 뭔가 사례를 들면 예를 들 만한 게 없네. 어쨌든 그냥 뭐 그대로 설명하지 뭐. 어쨌든 이 기름이 이제 무극성, 그다음에 물은 극성이니까 얘네들을 이제 잘 섞이게 하려면은 중간에서 이제 약간 그 외교관 같은 녀석이 있어야겠지. 서로 중재해 줄 수 있는 애. 어? 이 무극성이랑도 친하고 극성이랑도 친하네. 근데 무극성과 극성 사이는 없어. 뭐 반극성 뭐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는 이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누가 있을까? 바로 극성과 무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이제 분자가 이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극성과 무극성을 모두 갖고 있는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고 3학년 때 이제 생활과학에서 배울 텐데 계면활성제. 이 계면활성제 어디에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비누나 폼클렌징 이런 데에 계면활성제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 분자 구조를 보면은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 부분은 무극성이고 이 앞에 있는 머리 부분은 극성이야. 이건 이제 3학년 때 이걸 배우게 되면 이 앞에 부분은 뭐야 이거 물이랑 친한 친수성이고 얘는 물이랑 안 친한 소수성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뭐 어쨌든 머리 부분이 그래서 극성이고 꼬리 부분이 무극성이라서 요 꼬리 부분이 여기에 푹 박히고 그다음에 머리 부분이 물속에 푹 박혀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중간에서 이 두 개를 서로 섞이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비누나 이제 폼클렌징에 왜 있느냐? 우리 이제 얼굴에 있는 때의 성분이 거의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물로 백날 닦아봐야 얘네 기름 얼굴 개기름진 거 물로 닦아내면 개기름 계속 있잖아. 그러니까 물이랑 기름이랑 안 섞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얼굴에 때가 그대로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비누 즉 계면활성제를 쓰게 되면은 이 계면활성제가 이 때를 물에 녹여주게 즉 기름을 물에 녹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얼굴에 붙어있던 기름들이 이제 다 슉 씻겨 내려가는 거. 자세한 내용은 통합과학 때 했나 안 했나 내가 작년에 통합과학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진짜. 어쨌든 3학년 때 이것도 궁금한 사람은 생활과학을 또 신청하면 되니까 뭐 근데 이과에서 생활과학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 단어는 분자 구조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고 구조를 통해서 이제 애들이 극성을 띠느냐 무극성을 띠느냐 이건 약간 좀 전부 다 직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빈칸 채우는 거 한번 해보면은 공유결합 물질에서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들이 서로 반발하여 강한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는 이론. 전자쌍 반발 이론. 영어로는 VSEPR 맞나? VSPER인가? 뭐야 영어가 안 나와있네? 이씨 영어 나와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전자쌍 반발 이론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선형, 평면삼각형, 그 다음에 CH4와 같이 공유 전자쌍만 4개인 경우에는 정사면체 그 다음에 H2와 같이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 2개와 비공유 전자쌍 2개인 경우에는 구분형 그 다음에 분자의 쌍차 모멘트가 0인 분자는 이제 무극성 분자 그 다음에 0이 아닌 분자는 극성 분자 그 다음에 극성 물질은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액체 줄기가 휘어지고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려면 이게 용매 마찬가지로 극성 용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량이 비슷한 물질에서 극성이 클수록 녹는 점에 끌리는 점이 높다.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정리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 개념 2회 정도만 풀고 넘어갈게요. 그림은 세 가지 분자 가나다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분자 구조. 요거는 이제 가운데 중심 원자가 있고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정사면체. 나 같은 경우에는 결합하고 있는 원자 3개에다가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으니까 삼각불. 요거는 결합한 원자 2개, 비공유 전자쌍 2개니까 우분형. 뭐 이런 게 이제 기말고사로 내기 아주 난이도 하로 내기 좋은 문제지. 어쨌든 모든 물질의 분자 구조를 다 알아야지 답할 수 있는 거. 그럼 얘네들의 이제 분자 구조를 다 걸어보면 되지. BE CL2 BF3 CL4 NH3 H2 CO2
다 앞에서 했던 거예요.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나는 지금 내가 문제를 풀어주고 있으니까 그냥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직접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부터 해가지고 한번 천천히 접근해 보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일단 선형 구조는 BCl2랑 그다음에 CO2, 그다음에 무극성 분자는 Cl2, BF3, CCl4, 그다음에 CO2.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 BCl2, BF3 입체 구조이다. CCl4, NH3. 자, 일단 이거를 일단 이렇게 써놓고 설명을 하면은 선형 구조이다. 선형 구조인 거는 이제 뭐 요거 두 개. 눈 분자 구조로 그리고 눈이 달려 있으면 이제 풀 수 있고, 무극성 분자이다. 무극성 분자인 거는 얘네들의 이제 그 쌍자 모멘트, 결합의 쌍자 모멘트가 이제 0이 되면 되니까 여기 이제 얘네들은 쌍자 모멘트 이렇게 상쇄되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정삼각형 꼭지점에서 정확하게 똑같은 힘으로 전부 다 플루오린들이 똑같이 당기고 있으니까 얘네들도 상쇄되겠고, 그다음에 얘네들도 정사면체의 꼭지점에서 각각의 CL 원자들이 이 공유전자쌍을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얘도 이제 무극성 분자고, 그다음에 NH3 같은 경우에는 삼각뿔에 이제 맨 위에 꼭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꼭지점에서 이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맨 위에서 당기고 있지 않고, 아니 뭐야, 당기는 게 아니구나, 미안. 오씨야, 다 어디 갔어? 아이씨, 에이씨. 아이, 그 한 번 잘못 그렸다. 씨. 이 한 꼭지점, 그러니까는 질소가 위치한 꼭지점에서 나머지 세 꼭지점 수소들한테, 나머지 세 꼭지점에 있는 수소들한테 전자를 쭉쭉쭉쭉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전체 분자의 극성은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위치하는 그 극성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물도 이렇게 산소가 수소, 굽어 있는 수소들한테서 이제 이게 그 뭐야, 공유 전자쌍을 쪽쪽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이 아랫부분이 양성자, 아니 부분적인 양전화, 윗부분이 부분적인 음전화로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CO2는 산소가 탄소로부터 이제 이걸 쭉쭉 끌어당기고 있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힘으로 180도 선형해서 서로 끝에서 끝으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이제 무극성이 되겠고, 그다음에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 요 베릴륨은 이제 그 전자쌍 선 하나당 전자가 두 개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그다음에 붕선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옥텟 규칙이 만족하지 않죠. 나머지는 다 만족.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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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니까 만족하고. 그다음에 입체 구조는 평면상에 그릴 수 없는 거. 내가 이게 분조 구조를 그리다 보면은 쐐기꼴이나 이런 점선, 쐐기꼴이나 점선이 나타나는 이 분자 구조들이 전부 다 입체 구조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음 분자를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나타내고 그 전자쌍 반발을 이끈 거예요. 분자 구조를 쓰시오. 일단은 질소는 이렇게 3개, 플로린 7개 있는데 이 가장 홀전자가 많은 게 가운데로 간다, 중심 원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질소에는 이제 원자 3개와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으니까 얘는 F가 이렇게 써지지. 이렇게 되어 있겠고, 이 뭐야, 삼각뿔형. 원자 3개에 비공유 전자쌍 하나 쓰니까 삼각뿔이고, 삼각뿔 아니에요, 삼각뿔이에요. BF3는 붕소, 홀전자 3개, 플로린 하나 있으니까 얘네들은 붕소가 가운데 있고 원자만 3개 결합했으니까 얘네들은 평면삼각형.
아우 글자 더럽게 못 쓴다 진짜. 평면 삼각형. 여러분들은 끝까지 쓰세요. 자, 무극성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CO2. 이 CO, CO 사이는 극성 결합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 똑같은 힘으로 정반대 방향에서 끌어당겨서 얘네들의 그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상쇄가 되니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되는 이제 무극성 분자가 되기 때문에 이건 틀리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이게 이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나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나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건 맞는 말이고, 무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무극성 용면이 잘 녹는다. 결국 무극성 유효상종. 오, 이거 그대로 될까? 지표평가에. 그럼 안 되겠지. 분자식이 AX3 물질을 물에 내오면 잘 용해낸다. 물이 이제 무슨 성? 극성. 잘 용해된대. 결국 그 AX3도 이제 극성 물질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얘네들 중에서 삼각불형이 되려면 결합한 원자 3개와 비공유 전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평면 삼각형은 이제 비공유 전자성 없이. 이 평면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으니까 무극성이고, 얘는 이제 똑같은 힘으로 당기고는 있지만 이 삼각불 중에서 하나의 꼭지점에서만 이제 뭐 당기든지 아니면 당겨지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뭐 얘네들이 이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지 않으니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 AX3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됐고, 결국 A는 15족 원소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조금 더 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렵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분자들의 모양을 통해서 이제 극성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극성을 갖고 있을 때 어떠한 이제 성질들이 있냐. 첫 번째, 이제 극성 물질은 대전체에 끌린다. 전하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극성끼리 잘 녹고, 무극성끼리 잘 녹고, 극성끼리 잘 녹고, 유유상종. 그 다음에 분자량이 비슷한 물질은 분자의 극성이 클수록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정리하고 또 쉬운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다음 차시에는 요거 문제 깔끔하게 한 2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풀고, 이게 이제 중간고사 범위일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